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비 선생입니다. 오늘이 6월 9일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6월 15일 토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결전의 날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이제 요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잘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특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봤던 여러분 자료들, 요약집들, 그 문제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최근에 서울시 문제가 어떻게 기출됐는지 그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이런 강의를 마련했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 연구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좀 거칠지만 지하철 소리도 막 들리고 조금 거칠지만 소리도 조금 울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 급하게 게릴라 강의처럼 자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8번의 주제, 8개의 주제가 있죠.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고대사회, 중세사회, 자 근세사회, 그리고 근대사의 태동기, 그리고 자 근현대사인 근대사의 전개, 즉 개화기죠. 그다음 민족 독립운동기, 현대사 이렇게 8개 시대에서 어떻게 주제별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그럼 최근 5년간이라는 것은 2019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 자, 사복 문제, 서울시 7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자, 1말에 1%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근데 오래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시잖아요. 자, 사실로서 역사, 기로서 역사. 그래서 제가 지방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직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있었던 2019년 경찰 문제에서 나왔던 역사인식 관련 문제 그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5년간 서울시에서 자 구석기 시대 자 나왔습니다. 자 신석기 2번 나왔네요. 2018년 기술직 서울 기술직에서 그리고 2014년에 그 다음에 초기국가 그리고 다시 부여. 부여는 2번 나왔어요. 5년간. 2019년 올해도 나왔고 자 사복에 그리고 2010년에 나왔고요. 또한 부여와 사만 자 물어보는 거였죠. 문제 패턴들 뻔하잖아요. 여러분. 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어떤 사료가 나와서 초기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대표 문제만 좀 볼게요. 2018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 자, 일단 여러분 답은 아시잖아요. 이건 새로울 거 없어요. 빨리 보셔야 돼요. 자, 1번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고 풀을 사용할 줄 알았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긴장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단양수양계, 연청전공리, 공주석장리 중에서 제가 이미 녹색 표시했습니다. 자, 공주석장리는 신석기 대표 유적지고 구석기 유적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양수양계와 연천전공리의 특징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인돌 돌렬무덤은 청동기고 그 다음에 주먹도끼와 가루날 도끼는 자 구석기 맞지만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대표 토기죠. 결국 뭐냐면 선사시대는 자 대표 유물, 유적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늘 저희가 그 동영 때도 보면 기본적인 문제 나오면 정답률 90% 이상인데 유적지만 살짝 보면 여러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이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선사 유적지 이렇게 막 일일이 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시간을 한 10분 정도 넣고 그동안 공부했던 구석기, 자 신석기, 청동기, 철기, 대표 유물, 대표 유적지 더 넓히지 말고 확실하게만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시험 전날 금요일 날 여러분 딱 한국사 다시 2시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면 자 금요일날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금요일날 자 2시간 이런 식으로 5과목을 다시 가볍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또 요약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2번째 문제 볼까요? 자, 올해 나왔던 사복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죠. 자, 은나라 정월 또는 1월에 최천 행사를 지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였습니까? 부여잖아요. 그러면 자 부여와 관계되어서 답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4번이었죠. 자 특히 연맹국가는 왕을 선출합니다. 자 근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왕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왕이 재수 없으면 뭐 재해가 일어나거나 뭔가 재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왕을 내릴 수도 있다. 탄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부여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거에 초점 맞추면 돼요. 자, 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막 이런 거 불안해 하셔요. 선생님 1번
이거 어딨나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 현재 고등학교 8개 교과서 중에 한 권에 있어요. 그리고는 선학사, 기본서에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4만이에요. 4만. 그리고 특히 4만 중에서도 자 변한 진안에서 나오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2번은 이미 아시잖아요. 고구려였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4만인 거. 그래서 중요한 굵직한 거에 초점 맞추시고요. 자 근데 어쨌든 자 1번 같은 지문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 제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그러면 이 정도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5년간 서울시 구급에서 출제되지 않은 주제가 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동기, 이 중요한 청동기가 안 나왔네요. 구석기, 신석기 나왔는데 청동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사의 특징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 및 당군 이야기. 여러분 이게 또 안 나왔네요. 그리고 자 초기 국가 여러 국가 중에 옥조와 동해 안 나왔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뭐냐면 안 나온 주제보다 나왔던 주제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주제들 예를 들어서 다시 돌려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부분 구석기 신석기 그러면 다시 아 청동기와 철기가 안 나왔구나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기타 자 고조선 안 나왔구나. 그리고 또한 초기 국가는 뭐예요? 부여 고구려 옥주동의 마한진한 변화를 다시 한 덩어리로 공부하시기도 좋아요. 그래서 아 옥조동에 안 나왔어. 마지막에 옥조동에만 보고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서울시도 그렇고요. 지방직도 사실 거의 같은 주제로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서울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별도로 찍은 지방직 자 구급 대비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와 거의 한 80%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지방직과 서울시를 따로따로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 여러분? 자, 고조선은 초기에는 대동강 유역의 왕검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후기에는 요령 지방에 중심을 두었다. 이미 답이 나와서 이미 좀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기냐 후기냐 또는 초기냐 후기냐 정확한 개념 잡으시고요. 자 고조선 초기는 어디였어요? 요령 또는 요소 요동지방 후기는 대동강 왕검성으로 이동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고조선은 요소 지방을 경계로 대립했던 연나라의 이 땅 공격으로 멸망했다. 자, 연나라의 침략으로 바로 1번 중심지가 바뀌었죠? 요령에서 대동강으로. 자, 그러나 망한 것은 누구의 침입으로? 예, 한나라, 즉 한나라 무제자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공유사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여고동시, 즉 중국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의 민족 자부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OX, O고요. 최근 들어서는 작년부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4번. 올해 국가직대로 이거 국가직 라이브 특강 때 했던 거고 그대로 국가직대 나왔었죠. 당군신화가 기록된 책이 뭐냐? 자, 동국이상국집, 지하공기, 세종실록 시리즈 등이 있는데 자 아닌 것은 뭐다? 동국이상국집이라는 거죠. 자 동국이상국집은 자 이규보의 책이었고 여기는 고구려 건국 이야기가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십시오. 자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했던 문헌은 중국의 관자이다. 자 OX 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군신화 즉 당군 건국 이야기가 기록된 책은 상국유사, 지하공기 특히 이 두 권이 중요하죠.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였다? 고려 원간석기 충렬왕 때였고 그 다음에 또한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남 15세기가 또한 당군을 강조했던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화는 아니지만 고조선 관련 역사책이 기록된 책으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 중국, 관자, 위라, 산해경 이런 책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동국통감은 너무 베스트죠. 표제음주 동북사랴, 자 동국 역대 총모, 이종희의 동사, 자 안정복의 동사건법,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런 책들은 꼭 고조선 관련만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늘 나오는 중요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볍게 너무 깊이 보시면 안 돼요. 그 특징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 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낸 나라. 자 동해의 무천이죠. 자 무천에는 체카라고 해서 자 경적 폐쇄성 그 마을에 들어가면 노비나 소나 말 또는 다른 걸로 배상해줬다. 자 OX 자 옵니다. 자 7번. 옥조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은 달랐고 민면을 위에 있었다. 자 옥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요 개념만 빨리 보시고 너무 오랫동안 보시면 안 돼요. 늘 그동안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간략하게 자 새로운 거 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자 고대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여러분 5년간 출제된 주제를 보세요. 일단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정치사가 50%에서 60% 나와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특히 문화사를 좀 강조한다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사에 초점 맞추시고요. 사회 경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것만 초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구려 발전과정 또 나와요. 자, 고구려 발전과정 중에 2세부터 7세기 보시면서 자, 장수왕, 그 다음에 다시 백제, 자, 근초강, 신라의 버풍왕, 그리고 삼국 항쟁 순서, 뭐, 2세부터 7세기 그 도표 보면 또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2017년, 2018년은 7세기를 굉장히 강조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7세기 삼국 통일 과정은 다시 한번 2017년, 2018년 나왔던 기출문제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수전쟁, 여당전쟁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리고 신라 하대 상황. 사실 같은 얘기죠. 신라 중대 하대, 통일신라의 특징.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 그리고 발해, 그리고 발해 무왕. 그래서 늘 발해는 4명의 왕에 초점 맞춰라. 대답해보세요. 누구였어요? 발해 고왕, 발해 무왕, 발해 문왕, 그리고 선왕. 이들 선왕입니다. 선왕. 성왕 아니고 이들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순서. 즉 뭐예요? 관려전, 노급 폐지, 다시 정전 지급, 경동왕 때 노급 부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육두품 그리고 골품제 이 정도. 그리고 문화는 사상, 불교, 그 다음에 또 삼국의 문화, 그 다음에 백제 문화유산. 2015년 백제가 백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올라가면서 좀 이슈였었고요. 그래서 백제만 보지 말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대표 문제 2개만 볼게요. 일단은 자, 3번입니다. 자,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올해 여러분 문제였고요. 여러분 정말 서울시가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는데 작년부터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올해 여러분 또 3월달에 나왔던 사법 문제, 서울시 7급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에 있을 이 서울시도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본 개념만 정확히 잡으세요. 이런 게 기본 개념이죠. 자, 고구려가 영양 때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면서 수하고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 자, 천리장성은 수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에 대응한 거고. 자, 3번. 을지무덕은 자, 당나라가 아니라 수하고의 2차 침입에서 사수대첩이었잖아요. 612년에. 그 다음에 양만추는 안성싸움 645년. 이거는 수나라 별동대가 아니라 당나라하고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마음을 편히 먹으십시오.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자, 4번. 자, 2018년 기술직도 9급 문제였는데 늘 나오는 사료였었잖아요. 자, 원종 애노의 난 뭐였습니까? 진성량 때 자, 우리가 밀란이었고요. 그러면 진성량 때 사건 물어보니까 답은 4번 3대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보셔야 돼요. 자, 1번 관직과 주연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지중왕 때 하나정책, 그 다음에 경동왕 때 하나정책. 그러면 그 2가지 기억하시면서 특히 이런 관직명까지 중국식 한자로 바꾼 것은 특히 경동왕의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노급 폐지는 당연히 누구였습니까? 경동왕이고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청해진 둔 것은 바로 장복을 통해서 청해진 둔 것은 흥동왕 때였고 그리고 답은 4번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서울시가 좋아했던 문제가 진성량 이후에 여러분 후백제 건국되고 후고구려 건국된다는 거. 그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자, 이 고대 사회에서 최근 5년간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강개토 대왕이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신라의 지중왕, 진흥왕, 버풍왕, 신문왕 이런 굵직굵직한 왕들이 나오지 않았네요. 물론 자, 버풍왕은 올해 여러분 2019년 사복에 나왔지만 자, 작년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원효 의상이 안 나왔어요. 이 불교 이 파트가. 그 다음에 고분. 중요한데 이 고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1번 접하는 들 가볍게 정확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복습하실 때는 다시 한번 5년간 나왔던 주제 그리고 안 나왔던 주제 같이 보시면서 결국 뭐예요? 2세부터 7세까지 여러분 삼국의 도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신라, 상대, 중대, 하대 구별하는 거 발해 4명의 왕 요거 초점 맞추고요. 불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요 탑, 주요 무덤 이런 것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좋아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다시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로 자,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광개토 대왕은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5죠. 지두를 분할 점령하였고 흥안년 일대, 초원 일대 장악했다. 뒷부분은
뭐예요? X죠? 자, 뒤는 뭡니까? 장수항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요거 관계토대항, 장수항 확실하게 구별하시고요. 자, 두 번째, 중국의 제도를 취득하여, 자, 즉 하나정체,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 왕호를 왕, 즉 지중왕이죠. 다시, 자, 중앙의 관직과 지방제도를 완전히 중국식으로 이거는 경도강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중왕의 하나정책과 경도강의 하나정책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 정벌 이거는 지중왕이니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부는 지중왕 때 있었고 법흥왕 때 있었고 진흥왕 때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부 나오면 아싸 지중왕 이러시면 안 된다. 자, 지중왕 때는 우상국 즉 독도와 울릉도를 정벌한 거고 그리고 법흥왕 또 진흥왕 때는 또 정복사학과 관계된 많은 업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김운들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은 누굽니까? 신문왕이고. 자, 독서 삼품과 실시한 것은 누구였어요? 원성왕이니까. 자, OX, X고. 여러분 문제 패턴 보이죠? 당연히. 자, 김운들의 난이 사로 나오고 이 왕과 관련된 업적을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이거 신문왕은 뭐 국가직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직에서 되게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신문왕과 관계되어서 나왔던 사료 예를 들어서 만파식적 사료, 그 다음에 또한 가문사지 삼지석탁 관련 사료 이런 것들 또한 구조 오수영 제도에 정비하는 과정 그런 것들 보시면서 신문왕인지 물어보는 자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가볍게 보십시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무예가를 널리 퍼뜨리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비탑을 부르게 했던 승려는 원효고요. 원효는 대승기 시전서 금강산맥영론 신문화정론을 저술했죠. OX 옵니다. 자, 5번 원효는 화쟁이란 종파통합이죠. 종파통합의 논리에 따라서 중간사상 또는 중간파 또는 중간계열 자, 유식파 또는 유식라인 또는 유식계 여러분 부정론 근정론 몰라야 돼요. 어쨌든 인도의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인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대립을 비판하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다는 게 바로 대승기 실론서였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였다 그래도 맞고 이 두 가지 양면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래도 맞고 어쨌든 옵니다. 자, 6번 볼게요. 의상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고 할 때 백성을 위해서 자 이런 물리적인 성을 쌓지 말고 민심의 성을 쌓으라고 왕에게 조언했고 이 왕이 누구예요? 바로 문왕입니다. 자, 의상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진골 출신으로서 원흉사상을 원흉이란 종파통합 얘기합니다. 자, 의상은 진골 출신 맞죠? 자, 뒤에 보세요. 여러 종파의 사상을 융합하는 화쟁사상. 자, 원흉사상을 처음 얘기한 게 원효인데 원효는 자 화쟁사상이고 두 번째 다시 원흉사상 얘기한 것은 의상인데 의상은 화엄사상이었습니다. 자, 원효의 화쟁사상의 키워드는 일심사상, 즉 마음의 순수성이었고 의상의 화엄사상의 특징은 일찍다 다지길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이거였고요. 또한 의상은 증골이었고 원효는 바로 육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당연히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가볍게 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자 특강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선사시대 및 고대사회까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자 고려, 조선, 전기, 후기 같이 보고요. 세 번째 근대사 이렇게 볼 건데 요거 가볍게 보시고 다시 한번 자 돌려서 앞에 있는 여러분 자 분석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관련 기출문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없으면 선우빈 여러분 자 네이버 카페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 그 기출 다운받으셔서 한 번만 거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돼요. 빠르게 보셔야 되고요.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자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